미국 증시가 하루 조정 이후에 다시 랠리를 시동 걸면서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고요. 우리 시장은 그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상승세고, 반면에 중국 증시 흐름은 요즘 안 좋습니다. 미중 증시를 통해서 연말 연초 증시 방향성들 오늘 조영찬의 집중 분석에서 분석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은 그야말로 금리 인상 중단되는 기대감으로 상승 랠리를 가고 있는데요. 금리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어떤 시기에 내릴까요? 금리 인하 예측 경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재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의 이론 가격은 3.9%입니다. 이런 가격은 구하기가 상당히 쉬운데요. 실질 잠재 성장률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하고요. 여기에 양적 긴축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를 빼면 됩니다. 3.9%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오늘 현재 3.89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내년 6월 달까지 금리가 얼마만큼 더 내려갈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통 금리 인상이 중단된 뒤에 한 8개월 정도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 1.3%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 7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내년 6월 달에는 최대 2.7%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만 10월 달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까지 아주 최고로 찍었었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내년 6월에 3.6%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고 작고 간에 지금보다 금리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주시장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물론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 또 그를 둘러싼 시장의 기대감과 실제 금리 인하까지의 간극은 좀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멈추고 어쨌든 그 이후부터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는 시점, 과거에는 지금 채권 잠깐 말씀하셨는데 채권이나 주식의 이후의 수익률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과거 금리 인상이 종료된 뒤에 평균 한 9개월간 금리가 인하가 시작이 됐는데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 7% 상승을 했고요. 또 1년간을 보면은 채권 시장 12%, 2년간은 20% 투자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월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채권 시장과 관련된 강세장이 찾아올 것이라는 여러 가지 그 분석 보고서들이 나온 것도 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그에 따른 성과가 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반면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 성과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나눴는데요. IT 거품이 터졌던 2000년 같은 경우에는 S&P 500의 주가 수익률이 워낙 25배로 높았기 때문에 또 버블도 터졌고, 그래서 2년간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20% 상당히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를 제해놓고 대부분이 짧은 그 경기 침체 국면 아니면 경기 연착륙이 찾아왔을 때가 많았었는데요. 예. 이 당시에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6개월 그리고 1년 그리고 2년을 보더라도 아주 뚜렷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은 1990년 상황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과 주시장이 모두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당분간 나타나는 골디렉스 장세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증시가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어떤 주식이 주도주가 될까요? 올해는 미국 주식시장은 확연하게 7개 종목을 대표로 하는 기술주가 강했잖아요. 이후에 주도주 전망은 어떨까요? 네, 1989년 이후에 금리 인상 종료 시부터 금리 인상이 단행된 100일까지를 봤을 경우에는 증시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차입 비용도 올라가고 신용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지 않냐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융시장과 관련된 안전망이 확실하게 다져져 있는 상태고요. 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자산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부채 비율도 낮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과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골디락스 경제 상황이 계속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나스닥 100 지수만 보더라도 5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앞으로 하이테크 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생산형 AI라든지 반도체가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은 물론 좀 과매수 영역이라는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뭐 잘 가고 있고요. 중국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뭐 경제도 그렇고 주가만 보더라도 지금 11월에는 글로벌 증시가 거의 올랐는데 중국 상해 지수는 뭐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3천선이 깨졌네요. 왜 이렇게 약한 건지 이후 전망은요? 지금 뭐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외환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4개 시장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8월 달에는 뭐 증권거래세도 낮춰지고 신용증거금 비율도 100%에서 80%로 낮춰지고 또 지준율도 낮춰지고 금리도 낮춰줬지만 주시장이 전 세계 증시와 비교해서 나홀로 하락하는 것은 시장 심리도 악화됐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재 그 국가안전부를 통해서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가 하락을 예상해서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 공매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산을 해외 반출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이전까지는 경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위법 행위로 보고서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세를 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매도 압력은 내년 초에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뭐 주가라고 하는 게 군기 잡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거나 매수 기반을 확충해야 되는데 연기금을 동원해서 매수에 좀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얘기고 실효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삼각 파도에 맞아서 침몰하기 일보 직전인데요.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한다고 예고를 했고요. 또 디플레이션 압력뿐만 아니라 기업 실적들이 내년에도 계속 악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주시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기금을 통한 주식 부양에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으로 있는데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식과 관련된 그 운용 비율이 40%지만 내년도부터는 70%로 올려주게 되고요. 주식 선물 투자도 허용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공개주에 대한 투자도 허용이 되는데요. 이런 연기금의 고간을 털어서라도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공급주도의 정책을 쓰면서 미국과 다른 공급망을 확충시키려고 했는데 미국의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 투자가 제로고요. 연기금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투자가인 중동 오일머니 같은 경우에도 중국 투자에 손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라는 고간을 좀 허는 이런 그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는 이런 정책들을 쓴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뭐 부유층, 지식층이 해외로 엑소더스를 한다. 이전에 이제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중국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근데 해외 이주가 간다고 갈 수 있는 건가 궁금하고 주로 이제 어디로 좀 엑소더스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올해 중국의 부유층 중에서 투자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 된 자금을 유치시켜서 해외 이민한 사람은 13,5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 1위고요. 인도보다도 2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호주라든지 싱가포르 그리고 UAE 쪽으로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달러 정도의 또
고용 계획만 제출하면은 손쉽게 이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시진핑 정부 하에서 뭐 재산 몰수도 있었고요. 또 공동 부유론에 따라서 기부도 있었지만 중국 시장 전체에 퍼지고 있는 쇼부 심리, 그러니까 부자를 때리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이 팽배하면서 세무당국을 통해서 상당히 괴롭힘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에는 뭐 도쿄라든지 서울 쪽에 그 금액상으로는 40억 이상 되는 고가 주택을 사가지고 투자하려는 중국인 부자들이 상당히 그 서울로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도 부자들이 많으니까 네, 그걸 이제 받아줄 때는 많군요. 그런데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 부자들이 나가더라도 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가져가야 될 텐데 그런 자본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네, 중국은 자본 유출이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는 있지만 네.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요. 대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가족 친지 명의로다가 현지에서 돈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또 상하이나 선전 같은 경우에는 불법 환전업자를 통해서 환치기 수법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뭐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송증을 조작한다든지 해외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해서 해외 금융기관에게 중국 내에 있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유출시키기도 하고요. 또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카오라든지 해외에 있는 그 카지노에서 골든칩이나 그리고 블루칩 같은 경우를 대량으로 유엔화로 사가지고 해외 유출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그 금 같은 경우도 유출시킨다고 합니다. 네. 그 중국의 자본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중국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가 추진하는 4조 원 규모의 한중 합작펀드를 우리 정부가 오랜 고민 끝에 승인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중국 국제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그 금융기관인데요. 네. 이 일을 통해서 한국에 한 4조 원 정도 자금을 투자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1년 정도 심사 끝에 우리 정부도 허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주변국과 경제적 연대도 강화시키는 방법도 일환으로 추진되고는 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위기 상황에서 비선 라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키신저가 쓰고 있는 칭화대학과 그 고문위원회 같이 이번 그 펀드를 통해서 비선 라인을 확보시키겠다는 게 우리 정부 생각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그 중국이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압박을 가했을 경우에 이런 비선 라인을 통해서 중국과 소통하는 이런 전략 차원에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내년에 그다음에 이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가 선거라고들 들으셨잖아요.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는 이제 대만의 총통 선거인데 1월 13일이군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또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중국하고의 관계라든지 긴장 관계 어떻게 될지 좀 묶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직선제가 실시된 것은 1996년이기 때문에 이번이 8번째인데요. 현재는 여당이 라이칭더가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그 박빙의 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야당인 허유, 키운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의 총통 선거는 미국처럼 러닝메이터가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예. 이번에는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샤오메이 친이라고 하는 친미 성향의 그 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삼아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여성층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면서 현재 여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문화 침투라든지 국민당이 공산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대변인 역할을 했던 거에 대해서 젊은 층이 크게 좀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라이칭더 같은 경우에는 대만 독립주의자이긴 하지만 이런 여론 때문에 독립이라든지 그리고 중국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좀 상가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때문에 현상 유지를 통해서 많은 유권자를 좀 끌어들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당을 좀 밀고 있는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12개 관세 품목을 갑작스럽게 폐지시키고 이거와 관련해서 규제를 가하는 것도 여당에 대한 압박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1월 13일 정도 되면 알겠지만 여전히 여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대만 총통 선거와 관련해서는 새해 들어서 선거가 임박해서 혹은 선거 결과를 보고 다시 좀 영향을 분석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찬의 집중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